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성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2020년 새해 서로 복을 만들고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4월 3일 보궐선거 당선 이후 9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오직 민생과 창원을 위한 일념으로 뛰었습니다. 1년을 4년같이 뛰었습니다. 또 찾아가는 의정부회를 통해 창원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활동의 성과를 함께 보고드리고 공유를 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창원공단 좀 살려라. 장사가 너무 안 된다. 해고 칼바람에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통 문제, 주차 문제는 언제 해결할 거냐. 찾아가는 의정부회를 통해 소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지금 창원의 현실은 창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기업들은 심각한 고용과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연말 해고 통지를 받은 585명의 한국 GM 노동자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정세균 신임 총리에게 창원의 해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해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창원 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드릴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재앙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이를 LNG 발전과 신생에너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창원 경제에 드리워진 그늘에 대해 정부가 똑같은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산중공업을 에너지 전환 전략기업으로 지정하고 곧 수립할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될 LNG 발전 용량을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국산 가스터빈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또 8,100억이나 되는 혈세를 받아먹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한국 GM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을 요구합니다. 불법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한국 GM이 미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촉구합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 GM 1대 주주로서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1월 30일 한국 GM 방문과 더불어 전당적 차원에서 정부 대책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 임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재연구원 설립, 100만 창원 특례시 지정은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가 다시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2월이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소재연구원 설립, 100만 창원시 특례시 지정 관련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조업 혁신, 소재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소재연구원 설립은 여야를 떠나 함께 해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소재연구원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마지막 문턱만 남아 있습니다. 또 창원 시민의 열망인 100만 특례시 지정 관련법 통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4개 100만 도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100만 특례시 관련법을 위한 기자회견 여는 등 온 마음을 다해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창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작년 말 저는 2020년 예산 심의에서
정부 방위산업과 관련 국산물자 구매 신규 예산 457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1,405억 원에 이르는 기존 방산물자 예산도 상임위 삭감 의견을 물리치고 원안을 반영시켜냈습니다. 창원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결과에 초선 의원의 활약이 놀랍다는 이야기도 어떤 의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창원 산단 공장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창원은 매출액 기준 전국 방위산업의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주국방을 위한 중기 계획에 근거하여 국산 방산물자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달 2월 4일 방위사업청과 관련 기업, 노동자들이 모여 방위산업 혁신의 중심지 창원을 위한 비전을 만들고자 과감한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의 자부심을 가진 도시입니다. 어느덧 계획도시 창원의 나이가 50살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조건에 맞는 제2의 도시계획으로 미래도시 창원 50년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삶과 후식, 창원의 산업, 문화와 역사, 자연 생태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창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중앙동 등 구도심에 도시재생의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2월 5일 도시재생 전문가 손혜원 의원을 모시고 창원의 새로운 도시 디자인 영감을 모을 예정입니다. 또 창원 대중교통 체제 혁신을 통해 시민의 이동권,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창원 시민 단체들과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성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0년 대한민국의 변화, 창원의 도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심장 창원, 창원이 대한민국 경제혁신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그 고동소리가 다시 크게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창원과 민생만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정선이 1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90일요? 90일. 100을 빼고. 네. 그 다른 정당의 후보들은 지금 뭐 우리 의원 쓰신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출마 선언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선 현직 의원으로서 참 1년이 짧았습니다. 아직 1년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회계문에서 밝힌 다양한 의견들, 또 우리 지역사회에 시급한 과제, 이것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거의 선거가 좀 임박해오는 시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등록 시기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패스트 트랙 전국대 이렇게 고발 당하셨다 아닙니까? 네네. 뭐 최종 결론이 났습니까? 예, 저는 뭐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발을 당해도 기소유예, 예,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습니다. 창원 성산은 민주당과 정의당과의 관계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1년 전에도 뭐 정의당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는데 올해 4월 총선은 어떤 방향으로 조금 이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의원으로서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 시민들에게 가정가정에 전부 편지를 써서
그간에 국회 가서 한 일을 보고를 드리고 함께 그 과정을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시민들은 일을 잘했으면 한 번 더 해라 하실 거고 못했으면 이제 그만해라 하실 거라고 보이지고, 그래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실 거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제 1년간의 의정 활동을 재평가받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다. 그거 좀 확보하면 됩니까? 네. 1년간의 의정 활동을 재평가받는 그런 재평가라기보다도 네.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네. 더 창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년 동안 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다고 꼽을 만한 게 뭐가 있겠지? 너무 많아요. 우선 제가 그 이낙연 총리를 만난 게 창원의 현안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좀 실타래 푸는 첫 그 매듭을 잘 잡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막걸리 회동을 하면서 거의 한 3분의 1을 창원 문제를 주되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 KTX 정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동이 끝난 그 다음 날 바로 관계 부서에 지시해서 그 이야기를 나눈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정편 방안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 이번에 방위산업 예산을 창원에 좀 정액하는데도 그런 창원공단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에서 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없던 좀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정부가 흔쾌히 좀 동의해 주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의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서 창원의 이 과제를 함께 공유했던 것, 그게 다양한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좀 되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총리가 임명되기 국회에서 의결되기 하루 전날 정세균 총리하고 한 10분여간 통화를 좀 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되고 총리로 임명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창원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화상으로 주제를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관련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산자부 장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전문가입니다. 빨리 만납시다라는 화답을 주셨고, 그래서 이 문제도 총리를 만나면 제가 이제 창원시와 좀 협의해서 더 풍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또 총리를 설득시키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 9개월 정도 성산 국민들에게 좀 아쉬웠던 점이나 죄송한 마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동네 나가면은 제가 도의원 8년 하면서도 구석구석 좀 챙기고 다니고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 학과 때도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거의 한 달 반을 거의 매일 서울로 출퇴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 만나고 틈 나는 대로 찾아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 시민들을 자주 찾아뵙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러는 시간을 더 갖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사태가 대법이 잘 안 나오는데요. 네네. 1월 30일 심상정 대표 오신다고 돼 있는데, 그때 좀 정의당 차원에서라도 좀 획기적인 방안들이 좀 나옵니까? 우선 이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좀 태도고요. 그 심상정 대표가 오셔서 없는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제시된 해법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런 환경을 더 조성시켜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낙연 총리를 만나는 것도 그런 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임 총리 죄송합니다. 이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이낙연 총리께 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법치주의고 지금 법무부 장관 문제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또 검찰을 사법을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사법개혁은 바로 이런 법원의 판결이 어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잘 지켜져서 노동자들이 법이 정말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느끼는 그게 진정한 사법개혁이다. 그 말씀드렸고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에서 판결하고 지방법원 또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한 그 내용을 민간기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면 한국 GM의 문제는 해법이 찾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소 습격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께서 소재연구원 그 법을 대표 발의하셨고요. 또 의창구 국회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인 박한수 의원께서 재료연구원으로 성격하는 명칭은 약간 다릅니다만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두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한두 명의 의원의 반대로 법안 소위에서 계속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을 박한수 의원을 만나서 두 번 이야기를 했고 작년 연말 그 국면 속에서도 박한수 의원이 당무회의 때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소위가 열리고 요 어제가 올라가지면은 그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을 좀 하고 2월 임시국회 전에 아마 해당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지금 이 백만 특례시 법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 법안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만나서라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신년에 국회의원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참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창원 현안 문제가 워낙 시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가제가 큽니다. 제가 오늘은 창원 좀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또 노사 간의 갈등도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에 또 몇 년 해묵은 단체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노동자들 의정 보고회를 드리면서 방위산업 물량 늘리고 한 거 자랑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체 물량 줘봐야 그게 노동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질타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답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또 역으로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 모두가 힘듭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좀 큰 마음을 2020년대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창원이 나눔과 연대, 나눔과 협동으로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기업들도 앞장서 주십사 요청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